자, 이제 2교시 이제 서술 문제입니다. 서술 문제. 단답형 문제는 어떻게 이제 답안을 기본에 충실하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역시 2, 3, 4교시 역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지 고민이었다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선택하라고 그랬나요? 간혹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안 풀 것 같은 문제를 선택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다고 얘기했고, 또 내가 자신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냐? 안정적인 거. 그렇죠. 절대 무리하지 말자. 내가 혹시 모르는 문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뭐죠? 재유형이라든지 안전대책이라든지 재위험 요인,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모식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교시 문제를 한번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안에 접근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통계에 대한 부분이 역시 나왔습니다. 뭐 재조사라든지 최근 재조사, 통계 이러한 문제가 꼭 한두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 문제 출제됐을 때 위험성 평가를 뭐라고 했죠? 법 개정되기, 즉 고시가 되기 전, 지침이 변경되기 이전에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변경 이후에 처음 본 시험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예고가 됐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답안의 공통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 이것도 이제 매번 출제가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그래서 특히 이제 건설업의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부분, 즉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뭐 지난번에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변경이 된 부분, 그래서 기초안전보건에 대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기울기가 역시 나왔습니다. 안전기울기는 뭐였죠? 법이 작년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 또 바뀌기로 예정이 돼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강간비계와 시스템 비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워낙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죠? 벽이음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려웠을 때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발기입니다. 항발기는 단답형 문제가 총 집결이 됐습니다.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 점검사항, 무너짐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와이로프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단답형에서 조립 해체 시 점검사항이 법 개정 사항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조립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죠? 조립과 해체에 대한 점검으로 법이 개정이 됐고, 무너짐 방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워낙 중요한 문제고 많이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좀 접근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하는 거는 뭐 재통계하고 이제 벽위험에 대한 정도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통계에 대한 정량적 재통계에 대한 분류, 목적, 그 다음에 유의사항,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량적인 부분. 그래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지수, 그 다음에 환잔제율 해서 이게 정량적인 재통계 분류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타 기술사에 또 재통계에 대한 분류가 실제 요번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재통계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분류 및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유의사항,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개별적 통계적.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 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레토도,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특성 요인도, 그렇죠?
차트에 해당되는 관리도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통계 분석 방법, 즉 재원인 분석 방법 중에 종류 및 특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답안에 어떻게 썼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 방법, 수행 절차, 시기 종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걸 서술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즉 위험성 평가 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될 수 있고 또 공종이나 작업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답안 쓰실 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하는 걸 답안에 반영을 한다. 즉 내가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위험성 평가로 이제 답안을 반영을 해도 좋습니다. 수행 절차라든지 실시 시기 종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시 즉 개정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반드시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답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넣으시면 되죠. 거푸집 동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굴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답안을 써주는 게 하나의 차별화 답안일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정과 개정 전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 시기 어디죠? 최초 정기 수시지만 상시 평가가 도입이 됐다. 이러한 법과 개정된 내용이 답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 역시 뭐가 빠졌죠? 예전에 위험성 추정이 결정에서 빠졌습니다. 결정이 있고 추정이 빠졌다. 왜 들어갔나요? 이거에 대한 근로자 참여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시평가 제도,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 중에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된 변경된 게 뭐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다음에 중대재해 뭐죠? 감축 로드맵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자, 이 키워드가 위험성 평가에서는 빠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의 대표적인 게 뭐죠?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참여.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연계돼서 답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가 이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키워드를 다 반영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 내용 대상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교육에 대한 종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게 뭐죠? 올 1월 달에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즉 건설업의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법 개정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문제도 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하고 법 개정에 대한 강조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나요? 이런 나오면 스마트 건설 안전. 그렇죠? 이제는 이러한 우리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에 대한 교육,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스마트 건설 안전에 해당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뭐 QR, 그렇죠? QR 코드를 이용한 안전관리 교육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교육 뭐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했다라는 거 플립 러닝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플립 러닝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하나의 차별화 키워드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129에는 뭐가 졌죠? 정기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러한 부분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특별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답안에 반영이 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굴착 작업에 대한 집안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을 설명하라.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준비 과정. 이게 뭐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붕괴재해 예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굴착 공사는 뭐가 있죠? 어떤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대부분 굴착하면 뭐죠? 흙막입니다. 그렇죠? 또 터널입니다. 터널 굴착. 또 관로 굴착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흙막이로 접근을 할 건지 터널 굴착으로 갈 건지 관로 굴착으로 갈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서 현장에 대한 내용이 답안이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식도가 반영이 되면 됩니다. 자, 그중에 붕괴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자, 흙막이 붕괴재해 예방 대책이 있고요. 터널 굴착에 대한 붕괴 예방 대책이 있을 수가 있고 관로 굴착에 따른 붕괴 예방 대책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이 쓸 건지를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반영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안전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 종류별입니다. 집안 종류 뭐죠? 흙이냐 안반 두 개로 구분이 나고 집안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굴착 기준 예전에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습지, 건지, 풍암, 연암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암이라든지 연암에 대한 기준이 0.5, 0.8에서 1.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언제? 21년 11월 달에. 그래서 22년 작년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기울기, 집안 종류별 안전기울기에 이렇게 답안을 써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굴착 작업별 해당되는 계획 수립, 준비사항, 붕괴 예방 대책을 써준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차별화될 게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굴착 공사의 표준안전 집중의 토속 붕괴에 대한 부분, 집안 붕괴, 지하 매설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를 뭘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습지 건지의 기준이 미비해서 모래, 연암, 풍암, 경암 그 밖의 흙으로 건축법과 기준을 일치하겠다라고 안전보건규칙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죠? 법은 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개정은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차별화로 답안에 써줄 수가 있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즉 기준, 법과의 불일치 부분을 기준에 대한 일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예고가 돼 있다라고 써주는 게 바로 차별하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근데 과연 이걸 여러분 썼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예고된 거에 대한 아직 법이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3페이지에 써주면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분이 분명히 이러한 법이 예고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지를 묻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예고된 부분을 써주면 좀 더 좋겠다. 그 다음에 굴착공사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어떻게 반영한지를 반영을 하고 그거에 따른 모식도가 반영이 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위법령 개정 입법 예고 사항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모래, 흙, 붕화, 경암으로 정비하여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고
모래, 흙, 연안, 풍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기준이 변경이 예고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제 강의 듣는 여러분의 하나의 차별화 아이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감감비계와 시스템 비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벽이면 기준, 위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설치 방법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감비계, 시스템 비계 나오면 비교가 될 수도 있고요. 비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감감비계와 시스템 비계에 대한 재해,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모식도.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묻는 거와 다른 공통 아이템 1페이지. 그렇죠? 1페이지나 3페이지 쓸 수 있다. 또 뭐가 쓸 수 있나요? 또 뭐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도 답안에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식도와 이런 감감비계와 시스템 비계에 대한 어떤 특징, 그거에 대한 안전작업 절차, 재위험 요인, 재위험 및 안전관리 대책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준수사항이면 법 연결에 대한 설치 간격, 그다음에 그에 따른 벽임에 대한 모식도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 해체 준수사항, 점검사항, 무너짐 방지, 건상 와이어로프입니다. 자, 항타기 나오면 뭘 쓰죠? 건설기계가 나오면 기계 고장 곡선, 그렇죠? 고장 곡선, 즉 욕조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기계에 대한 고장 곡선. 이게 이제 문제가 축제된 바가 있습니다. 고장 곡선. 자, 그다음에 이제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됐다. 그래서 당초 조립 시 점검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죠? 조립 해체 시 점검입니다. 즉 보시면 조립 해체 점검 사항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너짐 방지 대책. 역시 무너짐 방지 대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권상 와이어로프의 준수 사항. 권상 와이어로프에 대한 준수 사항이 출제가 됐다. 즉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언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무너짐 방지라든지 작업 해체 시 점검 사항 이런 문제를 워낙 단답형 때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럼 항타기, 항발기 나오면 이제 뭘 또 해야 되나요? 여기 왜? 제휴입니다. 그러면 항타기, 항발기 사용하는 작업이 많다. 자, 흙막이에도 사용이 되고요. 연약지반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현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재위험, 그죠? 재위험 요인 어떤 거? 굴착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답안에 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본 거 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에 쓸 수 있느냐가 어떤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 점수, 그 다음에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음 130회도 출제가 됐습니다. 어때요? 이동 정차 수송에 대한 안전점검사, 그렇죠?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 자, 이번에 이동 정차 수송입니다.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굴착기 보면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작업 상황에 대한 묻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발기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언급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여러분들이 답안에 키워드로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3교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주의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휴먼 에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나올 수가 있죠? 차별화 키워드.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근로자의 부분 어떤 근로자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성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고령 근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령, 그렇죠? 고령 근로자, 외국인,
여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굴착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법 개정입니다. 법 개정. 자, 앞에서 나온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이동에 대한 수송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이동 수리 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자, 수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를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로또가 키워드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표시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잠금 장치에 대한 부분. 또 뭐죠? 굴착기가 나오니까 고장 곡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물어볼 수 있는 물어본 거와 차별화 또는 공통 아이템으로 이러한 부분을 답안에 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굴착기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7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되는 게 있다. 좌석뒤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부분 그에 따라서 이행이 되는 그렇죠? 시행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굴착기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폭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공이나 이런 부분에 다뤄지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화재 폭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재 폭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법의 정기안전 점검, 그 다음에 정밀안전 점검,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에 해당되는 보고서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옹벽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 가져가죠? 삼정시설물 또는 그 다음에 뭐죠? 옹벽 나오면 소규모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또 옹벽은 어떻게 제가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옹벽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시공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구분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죠?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그렇죠? 시공에 대한 붕괴가 아니고 유지관리에 대한 붕괴다. 그렇게 되면 3종 시설물과 그 다음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면 좋겠다라는 거. 또 뭐 있죠? 시설물 중대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반영이 돼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 용접 작업 시 발생한 재해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를 두 개를 결합을 한 겁니다. 전기 용접 작업에 대한 재해 유형 안전대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전 때 많이 다뤄봤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 감시자, 지급에를 보호구와 배치 장소입니다. 자, 이것도 워낙 화재 감시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자, 지난번 문제는 뭐가 났죠? 용접의 용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전기 용접입니다. 그러면 용접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용접이 뭐죠? 화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용접 작업 중에 뭐죠? 전기입니다. 그러면 전기에 대한 감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중요 키워드로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문제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은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가스 폭발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몇 번씩 풀어봤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주의 행동관계 휴먼 에러에 대한 과오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부주의, 그럼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심리적 과오에 해당되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과오에 대한 휴먼 에러, 심리적인 분류 해가지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3페이지에 뭘 써야 된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주의. 즉 안전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고령 근로자 또 뭐죠? 외국인 근로자 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키워드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의 차별하고 이게 바로 현장과 관련된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착기에 대한 충돌 방지 장치, 좌석뒤 잠금 장치가 언제 시행이 됐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금년이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인양 작업 시 조치 사항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양 작업 시 그러면 이제 뭐가 또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 외적으로 뭘 쓸 수가 있나요? 제가 얘기한 거 로또에 대한 키워드도 있고요. 기계 고장 곡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양 작업입니다. 그러면 뭐 와이어 로프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폭발에 대한 내화 구조 기준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거를 다뤘다라면 화재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폭발 및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 위험물이 있는 장소의 화기 연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재 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대한 위험 방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 이제 안전보건, 그 다음에 화재 작업 시 준수 사항 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재 감시자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 화재 감시자에 대한 내용도 답안에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내화 기준에서 안전보건칙 270조에 대한 내화 기준,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분진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화 구조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안전거리에 대한 부분이 돼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규칙이지 안전거리, 그 다음에 이게 안전보건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이 돼 있다. 그래서 안전거리는 이 별표 8에 대한, 즉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안전거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답안에 나오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 부분은 매 교시가 6개 중에 몇 개? 4개를 선택하는 문제가 시험이 바로 건설안전기술사, 즉 기술사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4개 정도는 이번 교시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해당되는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답안에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은 뭘 쓸 수 있나요? 뭐 노후 교량, 예? 정밀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법이 나오면 시설물 중대 결함입니다. 자, 앞에서 1교시에 뭐가 나왔죠? 3종 시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3종 시설물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종 시설물의 종류가 뭐죠? 노후교량, 즉 준공 후 10년이 된 노후교량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로 답안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때 같은 교시 문제라도 앞에 쓴 문제가 뒤에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뒷 문제에 공통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시에 그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의외로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조금만 고민을 하신다라면 답안 쓸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역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 안전점검의 종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점검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하나의 차별화로 답안에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옹벽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붕괴 원인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붕괴 원인, 그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구조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방지 대책은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 시공에 대한 부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되면 좋겠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옹벽에 대한 삼정시설물이라든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옹벽, 그 다음에 옹벽에 대한 시설물 중대 결함이 답안에 같은 키워드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디만의 키워드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기에 대한 배수제에 따라서 유선망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어떤 여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죠. 폭우로 인한 비탈물 유실되고 옹벽이 붕괴가 됐다. 그 다음에 토실 붕괴 주요 원인 및 안전대책이 과연 뭐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답안을 푼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접 작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용접 작업하고 화재 감시다 두 문제가 결합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접 작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재유형과 재유형 특징, 그 다음에 감전사고 발생했을 때 내용, 그 다음에 화재 감시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 어떤 공정이 나와야 되나요? 현장이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장. 자, 용접 작업하면 현장 뭐 어떤 거 용접 용단이 있습니다. 뭐죠? 철골공사. 철골공사면 또 뭐가 있죠? 물류센터. 자, 물류센터 나오면 뭐죠? 단열재. 단열재 나오면 소방시설. 어떤? 임시소방시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연계돼서 답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가 반영이 돼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자. 특히 이제 건설 현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철골공사의 전기 용접 또는 용접 용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화재 감시자, 그 다음에 차별화로 단열재 시공 시 임시 대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 또 이거와 관련된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 그렇죠? 화재 감시, 화재 작업 시 준수 사항 보시면 임시 소방시설, 철골 용접 이연부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초소규모 현장에서의 지원 확대, 화재 감시자의 배치 기준, 이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나온다. 여러분 답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법 개정 사항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루어졌고, 뭐 금년에 화재 감시자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부분, 지급 용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교시, 마지막 4교시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 문제 보시면 근거교육기 지난, 근거교육기전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근거교육기 많이 풀어봤고, 실제 이제 많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구성, 역할, 회의 개최, 심의 의결 사항이 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언제 많이 나왔나요?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월간 안전에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도심지 굴착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도심지 굴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하 매설물이 인접돼 있는 경우 안전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됐다. 그래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거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외부용 곤도라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자, 곤도라가 나오면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되나요? 달비개입니다. 물론 달비개에 대한 그 곤도라하고는 차이입니다. 외부에 대한 곤도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곤도라 나오면 뭐가 나오죠? 와이어루프가 나오죠. 와이어루프.
그렇죠? 와이로프 폐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또 이제는 하천 제방의 누수원인 붕괴 방지 대책입니다. 자, 하천 제방은 예견이 됐었습니다. 제방, 그렇죠? 제방 붕괴에 따른 문제, 그렇죠? 그것도 그 다음에 뭐죠? 시설물 중대 결함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공사 재해방을 주한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자, 이거는 뭐죠? 이게 바로 발주자의 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주자의 재해 예방 조치라고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러한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종류 및 그다음에 내용, 그렇죠? 작성, 방법 이런 부분이 이제 역시 답안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생소한 문제는 사실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자, 근골격 지방 원인 됐죠. 그러면 근골격계 뭐가 있죠? 작업이 뭐냐라는 겁니다. 작업. 뭐 대표적인 게 뭐죠? 물론 뭐 철근 작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뭐 자재에 대한 운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근골격 질환에 대한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건설 현장 어디? 뭐 철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내용, 그렇죠? 그다음에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같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질환 및 증상, 뭐 필요 조건, 뭐 종류, 그렇죠? 예방 프로그램 해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도 하나의 차별화 답안이 됐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역할, 개최, 심의 의결 사항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130회 때는 노사협의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계속 제가 이제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월간 안전에 나왔다. 구성, 운영 매뉴얼. 근데 제목이 뭐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그렇죠? 그다음에 의결사항 이러한 부분이 출제가 됐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 굴착입니다. 자, 도심지 굴착은 뭐죠?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표준안전,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지하 매설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 이거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사전조사 및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취급, 즉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작업 기준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굴착공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접사격이 어떻게 했나요? 제가 문제 지하 매설물 있는 거 기준 구조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로 풀었다. 근데 이게 바로 문제에 출제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접목을 해서 출제가 됐죠. 보호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으로 나왔다. 그래서 법적 검토사항, 재유형, 인접해 준수사항, 그렇죠? 그래서 굴착면 기울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굴착에 대한 작업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곤도라입니다. 곤도라 보면 곤도라 안전보건 작업 지침에 언급이 돼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뭐 곤도라이기 때문에 뭐죠? 기계 고장 곡선, 그렇죠? 뭐 로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한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도 답안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곤도라에 대한 작업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 전중 후 뭐 이렇게 있고요. 와이로프 점검에 대한, 그 다음에 운반구의 점검, 지지대 점검, 즉 위험 요소라든지 곤도라의 구성 요소별 안전 점검 사항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승강기 제어 장치의 점검, 그 다음에 곤도라 작업 시 준수 사항. 그래서 설치, 작업 시작 전, 그 다음에 작업 중,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작업 종료 후 이렇게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쓰라 그랬죠? 안전 작업 절차별. 그렇죠? 안전 작업 절차별 안전 순수 사항 이렇게 답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답안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곤도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험 요인, 그다음에 안전장치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따른 그게 있을 수가 있죠. 와이로프에 대한 폐기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해서 답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양중기가 있습니다. 양중기,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하천 제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제방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먼저 그려야 되죠? 모식도를 그렇죠? 제방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파이핑, 그렇죠? 세굴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하천 제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누수 원인 붕괴 방지 대책. 그래서 하천 제방의 원인이 누수, 그 다음에 세굴, 원류, 사면 붕괴, 시공 불량이 있습니다. 하천 나오면 또 뭐죠? 시설물 안전법의 중대 결함,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역시 언급이 된다. 그래서 하천 제방에 대한 누수 원인에서 이제 설계적인 부분, 시공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으로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붕괴 방지 대책에서 언급이 될 수 있고 이거와 관련된 1페이지 또는 3페이지의 시설물 안전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그렇죠? 그래서 하천 제방에 대한 부분, 그래서 폭우, 태풍, 이러한 부분이 같이 이제 언급이 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부분, 대책에 대한 부분 언급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제방의 이제 파이핑. 그래서 이제 파이핑 같은 경우는 흑막에 대한 파이핑과 하천 제방에 대한 파이핑입니다. 지난번에는 흑막에 대한 파이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됐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천에 대한 파이핑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역시 답안에 대한 응용, 그렇죠?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집중의 제방의 붕괴 원인 방지 대책에서 제방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이 제방 붕괴에 대한 재난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재난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역시 언급이 된다. 즉 하천 붕괴 시 대비를 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해서 답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공사 재해방을 위한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게 뭐죠?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방 조치를 물어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산업재해방 조치, 그래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쓰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 대한 안전보건 내장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기본 안전보건에 대한 포함사항, 조치사항 역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단답형 서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땠었나요? 혹시 내가 복귀한 거랑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모든 문제에서 100점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100점이 아니라 몇 점이죠? 60점이 바로 합격 점수입니다. 합격 점수. 그죠?
합격 점수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자에 대한 수기나 이걸 보면 내가 잘 썼다고 하는 거는 의외로 점수가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고, 의외의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합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문제별 키워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답안 틀에 모식도가 적당히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러한 부분, 대제목이 키워드를 반영한 대제목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합격 여부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130일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개강 때 좀 더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복귀 답안에 대한 부분을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 때 여러분들 오실 때 한번 지금 제가 문제풀이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실제 개강 때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그다음 좀 더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제가 기원을 하고 개강 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개강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